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. 동생 전승배입니다.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번 달 10월 31일인데 약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. 얼마 안 남았네요. 그렇죠. 여러분 공부는 순조롭게 잘 되어 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약 한 36만 명이라고 해요. 아, 36만 명? 네,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시험난도 많이 겹쳤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약 한 6만 4천 명 정도가 더 많이 지원을 하셨다고 해요. 그만큼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, 저희가 나름대로 한 몇 년 전에, 한 5년까지 됐죠. 그렇죠, 5년 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했는데, 그때 저희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, 또 시험에 대한 공부 방법, 또 현재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어떤 꿀팁이 있을지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와 더불어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 시험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간단히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 이제 빌딩 중개업으로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,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할 때 자격증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 상황, 제로 베이스에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, 부동산 전공을 한 것도 아니었고,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혀 부동산과 관련이 없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. 네 맞아요. 저희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.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일을 시작을 했고, 저는 7시에 퇴근이었을 거예요. 퇴근을 하면서 그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1차, 2차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컨디션이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1차를 또 한번 보고 2차를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준비를 했었으니까 일단 좀 준비했었던 거는 좀 비슷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공부 방법들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지만, 저희처럼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도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용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게 저희가 공부를 했던 책인데 아직도 안 버리고 잘 놔뒀습니다. 버릴 수가 없어요. 너무 아까워서. 해법 책이 하나 없긴 한데, 저는 이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. 책이 굉장히 많네.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책을 좀 많이 보는 약간 교재. 네, 교재 이제 좀 책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좀 약간 책이 많습니다. 저는 보시면은 1차 책이 없어요. 저는 1차 공부를 할 때는 금전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책이 없이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많이 보면서 시청을 했는데, 경기도 지식 사이트 홈런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영상을 공짜로 볼 수 있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공부했던 연습장만 이렇게 총 6개가 됩니다. 이게 제가 1차 때 책 없이 필기를 했던 제 노트고요. 저는 학기론이 쉬웠어요. 남들은 학기론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학기론이 나름대로 쉬웠기 때문에 학기론은 1.8배속으로 영상을 계속 보고, 민법 같은 경우는 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단어들이 너무 생소해서 한 1.2배 정도로 하루에 한 17개에서 20개의 영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. 팀장 2차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? 2차를 준비를 할 때는 제가 나름의 큰 돈을 들여서 교재도 많이 사고 영상도 유료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, 그때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전 반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보통 다른 분들은 한 페이지를 시작하면 그 페이지를 다 마스터를 한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, 다 이해가 안 됐더라도 그냥 넘어갔습니다. 겉핥기식으로 2번 정도 그냥 쭉 돌리고 한 3번, 4번째에는 좀 집중을 해서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지식들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가장 저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(1차)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도 팀장님 영향 많이 받았으니까,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 지식 사이트에서 처음에는 준비를 했었어요. 저희 둘 다 사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크게 돈이 없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없었어요. 여유가 많이 없고 라면 먹고. 맨날 라면만 먹고. 맨날은 아니고.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만의 요약집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그 교수님들이 좀 이 부분은 중요하다 하는 내용들은 저는 다 이제 저만의 노트를 통해서 적어놨고, 마지막에는 저는 그 요약본을 보고도 공부를 했었거든요. 요약파네, 요약. 저는 완전 요약파죠. 난 영상파. 팀장님은 영상파고, 이제 두 번째는 계속 기존의 기출 문제랑 모의고사를 풀었었어요. 그리고 저의 그 가장 합격 포인트 중에 하나는, 인강을 듣다 보면은 시험 보기 2주 전에 백문백답이라고 이제 문제를 올려주시거든요. 쉽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. 공인중개사 카페 같은 경우에서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풀면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제 저는 시험장에도 그걸 가지고 들고 왔거든요. 그만큼 좀 백문백답이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럼 보통 문제는 언제부터 풀었어요? 제가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는 약 한 달 전. 달 전? 네, 기존에는 계속 요약집만 보다가. 저 같은 경우는 1차는 문제를 한 3일 전에 처음 풀어본 것 같아요.
그 전까지는 기본기를 계속 습득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영상을 돌려봤던 것 같고 이제 2차는 한 2주 전부터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상하게 생각은 했었어요. 계속 문제는 안 풀고 1차 때 영상만 계속 보더라고요.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나는 고득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방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저는 영상을 계속 보면서 필기를 많이 한 스타일이고 자기만의 요약집을 만들어서 그 요약본을 많이 본 스타일 둘 다 나름대로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.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정도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하셨던 대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, 공부량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계속 기본기를 좀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어요. 기본기를 익혀라.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도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을 몇 년 동안 많이 봐왔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계속 모의고사를 많이 푸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떨어지더라고요.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어차피 60점을 맞으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계속 기본기를 갖추시면서 내가 모르는 이론들을 계속 하나하나 더 추가시키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태영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약간 정리를 하면은 기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신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문제도 좀 풀면서 나머지는 이제 기본기를 많이 숙지를 하셔라. 중요한 건 기본기를 계속 쌓는 게 낫다. 저희의 이제 목표는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렇게 2주 전부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컨디션 조절은 보통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일까요? 컨디션 조절하는 게 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시험 당일날에 이제 입실 시간이 9시고 시험 시작하는 시간이 9시 반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최고의 집중력이 나올 수 있게끔 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9시 반에 최고의 집중력이 딱 나올 수 있게. 네,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고 이제 일찍 주무시는 걸로 이제 해서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께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이제 시험 당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정신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. 긴장도 되고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책들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하셨던 요약집만 짧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만 가져가시고 식사도 좀 많이 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식사를 하신 다음에 많이 먹으면 배 아파요. 네, 그리고 화장실도 또 많이 가게 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중간중간에 시험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당이 떨어져요.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시험장을 가다 보면은 또 여러 학원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. 그분들 이제 홍보를 하려고 거기 안에 이제 뭐 초코바라던가 사탕, 펜 이런 거 같이 나눠주세요. 그런 거를 좀 잘 받아 두셨다가 좀 쉬는 시간에 조금 먹어서 이제 당을 좀 충전을 하셔서 시험을 좀 잘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또 다른 쪽의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만큼 받았던 것 같은데 집에서 두고두고 잘 먹었습니다.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는 저도 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시험을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. 공인중개사도 공부를 했었고 또 주택관리사도 나름 합격을 했었고 부동산 자산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많이 봐보다 보니까 가장 꿀팁이 뭐냐면 시험 당일 아침 일찍과 또 시험 전날 자기 전에 외워도 죽어도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. 뭐 2년인지 3년인지 뭐 1개월인지 이게 정말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얘는 외우기만 하면은 맞는 문제거든요. 나름의 저는 그냥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것들만 다 정리를 해서 외우고 가도 거기서 5점에서 10점은 충분히 플러스 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시험 당일 아침 일찍과 전날 저녁 한 3, 4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그것만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틀리면은 점수가 조금 아쉬워요. 많이 아쉬우니까. 너무 아쉬워요. 3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내가 막 문제를 풀고 했을 때 나중에 정말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게 시험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. 선생님,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꿀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내가 시험을 합격한 뒤에는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 한 번만 부탁을 드릴게요.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도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이후에 진로를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좀 이러한 업종들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좀 영업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개발이나 관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또 사람을 좀 만나는 걸 좋아하시면서 영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쪽
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원룸 전월세 같은 것도 시작을 하시고 또 아파트 매매, 상가, 임대차 계약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. 또 저희가 업으로 삼고 있는 빌딩 매매 쪽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저희가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이라든지 컨디션 조절 방법, 또 나름의 꿀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. 그 어떤 이유로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든지 정말 좋은 자격증이니까요.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합격의 기운을 넣어드리겠습니다. 필수! 합격!